숲속 향기인데요. 숲속에는 보면 이런 꽃들도 있고, 그죠? 나무도 있고, 그죠? 이런 풀들도 있죠. 그러니까 숲에는 그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의 어떤 향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숲속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어떤 후각을 훈련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향기의 효능을 맡기에는 가장 좋은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그 꽃향기와 나무 향기가 만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숲속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 꽃, 풀들이 수많은 향기 물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VOC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볼러타일한, 그죠? 휘발성 유기 물질들이죠. 올게닉, 그죠? 이런 휘발성 VOC 물질들이 우리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우리 세상에 있는 휘발성 물질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런 숲에서, 나무에서, 식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뭐 물론 나쁜 VOC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다 좋은 VOC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는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향기 성분들을 동시에 호흡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독으로 흡입할 때 예를 들면 나무 향기만 맡는다, 꽃향기만 맡는다, 아니면 뭐 풀향기만 맡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좋지만 이걸 함께 맡을 때 좀 더 이런 효과가 좋다는 걸 저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하나의 향기를 맡는 것보단 여러 가지 향기를 맡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케미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향료를 단리 향료라고 했는데요. 이런 단리 향료를 맡는 것도 좋지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 된 조합 향료를 맡으면 더 이런 향기의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향기 물질들이 우리 코로 들어와서 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런 작고 가벼운 물질들이 그죠? 우리 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근데 이런 향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분자량이 커서 좀 무거운 향기들,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아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이런 향기들도 있는데 우리 어떤 향기를 향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구해 가지고 추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우리가 추출하는데 용이한데요.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은 이게 이송 과정이나 아니면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이 돼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휘발성이 크잖아요. 그때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기, 숲속의 향기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그죠? 그 숲에 가서 이런 향기를 느끼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숲에 가는 것들, 어떤 숲에 가가지고 어떤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나무들을 보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런 향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숲에 간다, 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문화가 그냥 산에 간다, 등산을 간다고 생각했지, 숲속에 간다, 숲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느낌이. 근데 제가 이런 향을 공부하고 숲속 향기의 효능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등산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숲에 있는 그런 부요시 물질들,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숲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등산을 제가 막 무릎이 아프면 등산을 하면 또 무릎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또 무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숲의 향기를 맡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화합물 케미칼이라고 그랬죠. 그죠? 케미칼 그러면 우리가 합성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자연에서 오는 향기 물질들 또 이런 분자들 그죠? 이런 물질들이나 만들어서 인공으로 만드는 것들이나 다 케미칼,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용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오는 화합물들은 우리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 체계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지 기능도 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스트레스도 완화해주는 이런 숲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처음 지난주 7주차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결과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숲속 향기로 그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숲에서 추출한 사이프러스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무들 꽃에서 추출한 물질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향기를 맡으면 뇌가 활성화되는 걸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프러스 에센셜 복합 오일이라는 게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요, 하면서 이제 그 거의 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이 향기를 그 우리가 숲속 향기 탑노트라는 그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칼수르의 숲의 향기를 조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물질들이 실제로 이렇게 뇌를 자극해가지고 어떤 여기 그 BDNF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의약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최소한의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BDNF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향기, 치유라든지 이런 게 어떤 에센셜 하나가 어떤 특정 증상을 좋게 하는 그런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뇌에 있는 단백질을 활성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활성화가 되면 좋아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단백질을 뇌에 영향을 줘서 단백질을 활성화해주고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좋은 효과들은 다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바꾸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해마나 아니면 전두엽에서 BDNF 단백질을 활성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숲속 향기의 유효성을 제가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숲속 향기가 꼭 이거밖에 없느냐? 물론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향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그 향기를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향기가 있겠지만 그걸 다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숲속 향기의 효능을 그 검증하기 위해서 숲속 향기를 선정할 때요. 주로 이제 그, 그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들도 고려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칼수르의 숲속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프러스 향기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숲속 향기를 조향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숲속 향기는 인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까? 그죠? 그 외에 또 그죠? 왜냐하면 이게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숲속 향기를 선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효능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때 그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연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행동 실험을 통해서 어떤 효능 검증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향기가 인지 기능을 그, 그 개선해주는 이유를 전임상 연구를 반드시 했어야 돼요. 이때는요. 이때가 거의 200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 연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숲속 향기의 선정을 할 때는 이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했는데요. 여기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에는 일단 알파피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피넨 성분이 우리가 인지력에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이프러스 향기를 숲속 향기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효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피넨 성분 외에도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나무나 그죠? 그런데 식물에서 추출을 하면 그 피톤치드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피톤치드 성분은 피토가 식물이란 뜻이고요. 치드는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톤치드란 물질은 식물들은 동물들처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나무나 이런 식물을 해치려고 하는 해충들이나 곤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생물들 이런 쪽을 이제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피톤치드 성분을 만들어서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피톤치드 성분은 그 다른 외부 물질의 어떤 그 생물체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물론 자기들 나무들을 해치는 그 동물들이나 어떤 그 세균들이나 이런 쪽에는 나쁜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그럼 사람한테는 과연 어떨까 살펴봤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전부터 숲 향기는 숲에 가면 좋다고 하니까 과연 좋은지, 왜 좋은지를 이런 연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알파피넨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로 이게 인지 기능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 향기가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손상된 인지 기억력을 개선시켜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치매를 유발한 마우스에다가 이제 5일 동안 1시간 또는 3시간 이런 에센셜 오일을 맞게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제 4가지 행동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요. 어떤 Y 미로 실험 결과, 어떤 미로 이제 Y자 형태의 어떤 미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좋은데 이제 이게 그 너무 또 이게 교양 수업에서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결과 위주로만 살펴보고 또 간단한 실험은 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수치가 높을수록 어떤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향기를 맡지 않은 경우보다 1시간 노출될 때 또는 1시간 노출될 때보다는 3시간 노출될 때 이런 인지 기능은 좀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효과들이 그 나타난 거는 또 다른 행동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행동 실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살펴볼 수 있는 것만 이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워터 메이즈 테스트란 건데요. 일단 여기 그 이런 동그란 수조가 있어요. 이제 수조가 있고, 이건 투명하게, 뭐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수조가 있고, 그죠? 여기 이런 이제 받침대를 둡니다. 받침대를 두고요. 여기 이제 그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란 표시, X,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를 해두고, 그죠? 그,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물을 채우고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를 빨리 찾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확인이 되는데 그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 빨리 가면 이제 인지 기능이 좋아진 거고, 그죠? 좀 천천히 가면 인지 기능이 나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바꿈으로써 그 위치에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 실험을 한다는 내용들이고요. 소리가 깜짝 놀라셨죠? 제가 가끔 수업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 있으면 잠 깨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효과음을 넣으면
반응이 좋습니다. 중간에 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동 실험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 실험은 어떤 그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향기에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 살펴본 거고요. 제가 이걸 할 때 주로 이제 치매 그 의약품 연구를 하면서 외부에 이제 그 이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초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금지를 하고 하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도 최소한 이제 동물 실험을 그 의약품적인 용도로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했고, 또 특히 향기가 이제 치매와 관련되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치매 쪽으로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좋아지는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했고요. 저희도 이때 그 치매 연구를 할 때 제외하고는 이제 그 뒤로는 주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효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가지고 저희가 의약품을 한번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의약품으로 가는 거는 너무 좀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효과는 나타나지만 이 향기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향기는 이게 얼마를 맡았는지를 정량적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 그 의약품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치매에 어떤 식으로 좋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그 보급하려는 그런 형태로 많이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치매 연구에 관련돼서 이걸 치매에 활용하고 하는 것 쪽은 저희가 어떤 권리를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주위에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치매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인지 기능 회복이나 나중에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좀 증상이 개선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이런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임상을 수행하는 교수님도 보시다가 이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약품으로서 어떤 뭐 나중에 긴 연구를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가볍게 주위 분들한테 어떤 예를 들면 뭐 치매 초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치매가 많이 진행되시고 난다면은 이런 향기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저희도 처음에 이런 메커니즘 연구를 마치고 치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맞게 했을 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향기가 소용이 없나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좀 향기 좀 안타깝게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향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그 행동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그냥 시간을 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처음에 정상 상태들은 17초 만에 이제 워터 메이즈, 거기서 이제 그 테이블까지 오는 시간이 한 17초 요 정도였었는데,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로 치매가 유발된 경우는 한 90초 정도,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다가 이런 향기를 이제 그 에센셜 오일에 노출된 이제 세 번째 막대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노출된 경우에는 또 효과가 좋아졌고요.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막대 그죠?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에 노출됐을 때도 효과가 좋아졌어요. 근데 요거를 동시에 흡입을 하니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후각 자극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이런 향기 분자들이 코에 있는 뭐죠?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전기신호를 만들잖아요. 그럼 다양한 분자들이 있으면 더 많은 후각신호, 더 많은 종류의 후각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를 더 자극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사이프러스 향기가 인지 기능을 좋게 해주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연구를 일단 메커니즘 연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얻었던 거고요. 어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신호 전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BDNF는 단백질이 뇌세포를 활성화해주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부위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해마 부위하고 전두엽 쪽에서도 굉장히 이게 많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신경세포의 활성을 유도하고 신경세포가 죽는 거를 이제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BDNF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게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피톤치드 성분들,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고요. 피톤치드 성분 중에서도 또 알파피넨 같은 성분들이 이런 BDNF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뇌에서 특정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는 건 굉장히 저희도 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든지 어떤 향기를 맡을 때 이게 단순히 향기를 맡고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떤 뇌 단백질에 영향을 준다. 그죠? 이건 굉장히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활성화된 BDNF가 실제로 이게 활성화됐다면 이 BDNF가 연관된 이런 증상들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고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또 어떤 게 좋아지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염증 수치도 완화시켜 주고요,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의약품 용도로 치매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염증 수치 같은 것도 초기에는 저희가 어떤 의약품 쪽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염증 완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저희가 꼭 이런 전임상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전임상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지 기능 강화, BDNF 단백질 활성화되는 걸 확인했고요. BDNF 단백질 활성화되면 어떤 증상이 좋아지나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의약품 용도로 개발했던 치매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경북대 병원에서 저희들이 임상을 두 차례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었어요. 뭐 울감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밤에 잠을 잘 때 또 깊이 있게 숙면을 취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도 효과를 확인했었는데요. 즉 치매나 이런 인지 기능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느낄 때도 좋아진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메커니즘 연구나
어떤 전임상 연구 단계가 아니고 사람들의 경우에도 좋아진다는 걸 본인이 느낄 때도 이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좀 추진하고 일부는 또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서 이제 보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지금 아직 여건은 안 되지만 어떤 다음에 연구할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이게 그 피부 염증에도 완화가 될까? 아토피성 피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까? 저희들이 이제 의약품 관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측백나무 숲이나 편백나무 숲에 가면 아토피 피부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숲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숲도 나무의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의 염증 완화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음, 그 판단으로 이제 저희가 에센셜 오일,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이 BDNF 단백질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우리가 염증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주로 이제 사이프러스도 측백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그 피톤치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정상일 때 이건 염증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상일 때 0.63이고요. 염증이 유발될 경우에 1.37 정도로 높아졌어요. 높아졌다가 이제 그 사이프러스 향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이 염증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런 염증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이게 과연 정말 이게 그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런 염증 수치까지 완화되는구나를 확인한 굉장히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인지 기능 이제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됐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BDNF 단백질 활성화되면 염증 수치도 좋아진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염증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스트레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요걸 이제 그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것도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